진짜 이거 밸런스 게임 장난 아닌데 이거? 탈모는 구분 가발 있거든요. 화장으로 커버가 안 돼요. 안 돼요. 네, 피부 안 좋은 거는. 여드름 피부. 여드름 피부요? 탈모보단 나은 것 같아서. 탈모보단 나은 것 같아요. 관리 안 되고 써야 되잖아요. 어색하고. 나이 들어 알기 싫어요. 가발 쓴 데도 그렇고 얼마나 신경 써요. 탈모 자체 입에 올리기 쉽지 않아요. 요즘 남녀를 막론하고 말이죠. 내 머리숱, 내 머리카락 양이 많냐 적냐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을 유독 눈에 많이 띕니다. 모두 정말 왜 한숨을 쉬세요?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아니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사실 이 머리카락이 다른 사람의 이 개인적인 인상을 남기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잖아요. 머리카락이 풍성해 보이면 젊고 건강해 보이는데 맞아. 반대로 탈모가 진행되는 분 보고 있으면은 어디 아프신가? 노화가 빨리 진행되나? 그래서 이 탈모가 진행되는 분들은 정말 마음의 병부터 해서 정말 많은 것으로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로 탈모를 기피하는 만큼 탈모로 고통받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5년 동안 탈모로 병원을 찾는 분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5년 다 합쳐서요? 네, 5년 동안 남녀노소를 살펴서. 한 10만 명? 10만 명. 저 20만 명. 20만 명. 한 50만 명은 되지 않을까? 50만 명. 예. 탈모로 병원을 찾은 국민이 지난 5년간 무려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탈모 증상이 시작되어도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가리거나 회피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셀 수 없이 더 많은 분들이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더 탈모가 악화되기 전에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잖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가 탈모다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병원 가기 싫은 거야. 보통 이게 탈모가요, 진짜 유전적으로 한 대 걸러서 나오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조바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네. 머리카락이 유독 많이 빠지기 시작하면 아, 혹시 나 탈모 아닐까? 근데 경계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탈모가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탈모가 있으면 자녀 역시 탈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부모님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부모님이라는 건 여자도 탈모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절대 방심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요. 탈모로 머리숱이 줄어들면서 헤어 볼륨이 꺼졌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 탈모 환자분들 중에 무려 44%가 여성분이셨어요. 여성 탈모 환자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남자만큼 심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그것은 아마 오늘 순정시대의 의뢰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탈모에 대한 모든 것을 같이 알아볼 테니까 계속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의뢰인이 정말 말씀대로 얼마나 심각한 탈모를 겪고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빨리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늦은 밤에 주인공 만나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과연 이 중에 누구실까요? 너무 어두운 데 계셔서 어떤 분인지 안 보이는데요. 혼자 계신 분인데? 저분인가요? 너무 어두운 곳에 계시네요. 잘못 찾았나 보다. 이분이 아닌 모양인데? 도망가시는 거. 아니, 뭐야? 아이고, 웃을 참 웃기도 참 민망한 일인데. 근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말씀 좀 여쭐게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따라오세요? 오경이 어머니 아니세요? 네 맞는데요. 아 저희 순정시대에서 나. 아 안녕하세요. 왜 피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도망가세요? 아 제가 사람 만나는 건 제일 싫어해서요. 혹시 사람을 싫어하게 된 이유라도 있으신 걸까요? 제가 탈모가 있어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사람을 좀 피한 것도 있어요. 근데 얼핏 봐서는 그죠? 심각해 보이진 않죠? 네. 네. 떨리는데요? 자, 과연. 아, 붙임머리를 하셨군요. 아, 진짜 머리가 아니었네요. 바깥에 나갈 때마다 머리가 숱이 없으니까 이거를 하고 다녀요. 아하. 흑채구나. 여기 부분이 휑하거든요. 지금 앞부분부터 해서 정수리까지 예. 첫애 낳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둘째 아이부터는 이제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럼 제법 오랜 기간 고민이 많으셨던 건데요. 오, 좋으셨는데? 오, 이전에는. 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오, 뒷부분도 이렇게 탈모가. 한 주먹씩이요. 이만큼씩 빠지라고. 아니, 서서히 온 것도 아니고 한 번에 확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안 나가고 집에만 있어요. 아하. 그냥 누워 있고 핸드폰 보다가 졸리면은 자고 그러고 있거든요. 삶이 재미가 있으시겠냐고요. 탈모는 단순히 머리칼만 빠지는 질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자,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일단은 정확한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탈모 유형 체크해드리면 이렇게 가르마가 선으로 보여야 되는데 두피가 이제 면으로 많이 보이는 상태라 좀 밀도가 많이 떨어지신 상태세요. 네. 건강한 두피랑 비교해보면 네. 지금 확실히 밀도도 많이 떨어지고 굵기도 많이 좀 차이가 나시거든요. 모발 양도 적고 또 가늘기까지 고민되실만 하네요. 두피에 붉은기가 있는 걸 보니까 분명히 염증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모든 항목이 주의입니다. 전반적으로 두피 건강이 좋지 않으시네요. 핸드폰으로 영상 보시고 하는 게 유일한 벗인가 봐요. 누가 와요? 왔나? 혹시 배달 음식? 왔나? 왜요? 왜 문 열었다 다시 닫아요? 밖에 무서운 거라도 있는 걸까요? 야야. 커피 배달. 근데 왜 바로 못 갖고 오신 거예요? 제가 사람을 보기가 좀 부담스럽고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열었어요, 문을. 아니, 내 집에서도 누가 볼까 봐 문을 얼른 닫아요? 너무 걱정스럽네요. 일상을 언뜻 봤을 뿐인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탈모 상태가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탈모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줄어든 머리숱은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되잖아요. 네.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이건 곧 정신적인 부분으로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의뢰인처럼 탈모로 인해 대인기피증은 물론이고 우울증도 심하게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탈모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숱이 줄어들면 이 헤어 볼륨이 죽는 걸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억지로 헤어 볼륨 막 넣느라 시간 투자는 하는데 예전처럼 예쁘게 안 나오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나저나 저는 탈모가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에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뢰인이 20대부터 탈모가 시작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빨리 왔어요. 사실 이 탈모는 빠르면 10대 사춘기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머리카락 빠지는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10대에 탈모가 생긴다고요? 그럼요. 흔히 우리가 민벌이라고 하는 남성형 탈모는 남성 호르몬을 총칭하는 안드로겐의 영향을 받아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경우 사춘기가 되면 2차 성징에 따라서 남성 호르몬이 뿜뿜 증가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춘기 때부터 탈모가 발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점이 있어요. 국내 전체의 탈모 환자의 90%는 이 안드로겐성 탈모를 앓고 있습니다. 그만큼 탈모와 남성 호르몬의 관계가 깊다는 거죠. 그렇게 빨리 탈모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남성 호르몬은 남자라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누구는 탈모가 생기고 누구는 머리카락 풍성하고 왜 이런 거예요? 그건 일명 탈모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DHT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게 모발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방해해서 탈모를 유발하는데 이 호르몬이 활성화되면 탈모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못된 호르몬이 대체 왜 활성화되는 거예요? 뭐 스위치가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네. 유전입니다. 아. 네, 그래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탈모가 있으면 자녀 역시 탈모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의뢰인은 여성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남들보다 어린 나이에 탈모가 찾아왔을까요? 다행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탈모 진행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남성보다는 탈모의 위험에서 보호를 받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가 2번 있는데 언제인지 혹시 아실까요? 광살 시기면은 우리 보통 갱년기. 그죠. 그런데 그 완경하고 네. 갱년기를 거의 비슷한 시기로 보니까 그걸 2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갱년기에 여성 네. 호르몬의 변화를 겪는 것도 맞고 네. 또 다른 시기는 바로 출산 후. 아, 지금 오늘 의뢰인처럼요? 네. 우리 의뢰인처럼 출산 후에도 탈모로 고통받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출산하고 탈모 왔다는 지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금방 탈모를 탈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머리카락 새로 났다고 막 기뻐하길래 일시적인 증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네요. 출산 후에 생긴 탈모는 잘 관리하면 대부분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행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 걱정 때문에 출산 안 하면 그것도 더 걱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영양 상태가 만약에 안 좋으시거나 네. 방금 우리 의뢰인처럼 심하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시면 이 탈모가 지속될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후 탈모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에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 시기를 아마 놓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만큼 호르몬이 탈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드로겐성 탈모는 남녀 모두에게 예외 없이 나타나는데요. 다만 그 증상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남성분들은 흔히들 M자 모양으로 헤어라인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정수리와 가마의 모발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여성분들은 헤어라인은 거의 유지가 되면서 전두부, 정수리, 가마의 광범위한 부위에서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두피가 비쳐 위쪽으로요?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거울 볼 때는 네. 얼굴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수리도 한번 확인을 꼭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탈모 관리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예방입니다. 그래서 자주 두피와 모발 상태를 확인하셔서 관리를 하면 풍성한 모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의뢰인 역시도 나름의 좀 관리를 그래도 하셨을 거예요. 신경이 쓰이니까. 그래서 사라진 모발을 되찾기 위해서 본인만의 방법으로 실행을 해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그 모습을 보러 갈 겁니다. 자, 의뢰인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외출을 안 하시니까 스마트폰이 유일한 친구겠어요. 자, 머리 감으십니까? 아, 이틀에 한 번씩 머리를 감으신대요. 저 건강한 습관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샴푸 향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아니 이미 거품이 충분히 났단 말이에요. 네. 한 오. 펌프, 오. 셋, 오. 전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저러실까? 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라고 하니까 더 쓰시는가 봐요. 아, 좋을 것 같아서. 그게 뭐예요? 네? 왜 이렇게 세게 비벼요? 우리 그 브러쉬 하네요. 손에 끼는 거 요새. 머리카락이 더 심하게 빠지실 텐데. 아, 또. 오! 아이고. 아, 헤어드라이어를 안 쓰시나 봐요. 원래 안 써요. 드라이 안 써요. 드라이기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건조해서 더 빠지니까 머리카락이 더 빠지니까 그래서 안 쓰고 수건으로만 쓰고. 안 돼! 왜 바로 묶어요? 나 말릴 줄 알았죠. 안 돼요.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바로 내 머리를 묶어요. 풀러놓으면은 또 내가 속상하니까 또 그래서 차라리 머리카락을 안 보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구나 지금.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힘내려면 드셔야죠. 자, 어떤 거 챙겨 드실까요? 삼겹살이가 아침부터 참 맛있겠네요. 고기는 단백질이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게 됩니다. 나름의 논리세요. 고기는 단백질이니까 먹어준다. 맛있어. 맛있는 거 먹으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저거 저 소금 기름장 아닌가요? 짜게 드시는구나. 삼겹살이 거의 스펀지처럼 기름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다른 건강도 걱정이 되네요. 고기만 먹으면 싱겁잖아요. 맹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찍어 먹고 있어요. 저 이제 습관이 되셨기 때문에 저기 없으면은 심심한 거예요. 그렇죠. 탈모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는 의뢰인의 일상을 봤습니다. 그분의 나름대로의 관리 방법을 살펴봤는데 말이죠. 아, 그래도 좀 좋은 점을 좀 찾아보자면은 브러쉬로 두피를 좀 깨끗하게 관리한다. 이걸 장점으로 찾아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샴푸 브러쉬는 금기사항 중에 하나인데 머리카락이 젖어 있을 때 저렇게 세게 문지르면 머리를 잡아 뜯는 거라서 더 많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뢰인분처럼 힘을 줘서 브러쉬를 특히 머리카락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시게 되면 두피의 상처와 염증은 물론이고 머리를 잡아 뜯는 것이고요. 두피를 딱딱하게 경화되게 만들어서 모낭이 변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탈모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네. 이 두피 브러쉬도 문제인데요. 네. 이 두피의 혈액순환이 잘 돼야 한다면서 머리를 자주 두드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죠. 네, 저도 자주 하는데 이 너무 자주 그리고 심하게 두피를 자극하게 되면 오히려 두피를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에 탈모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피에 뭔가 강한 자극을 주는 행위 그런 거는 다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의뢰인은 머리를 감고 자연 건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잘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드라이기로 말리면 오히려 머리카락이 좀 더 많이 빠지고 또 머릿결에도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죠. 물론 드라이기를 사용하면 이 뜨거운 바람이 두피를 또 건조하게 하기도 하고 자극을 줘서 각질을 오히려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 빠지는 환경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두피가 너무 젖어 있으면 이 미생물들이 또 잘 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피에 피부염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염증이 지속되면 또 탈모를 또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머리를 감은 뒤에는 너무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충분히 두피까지 말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탓에 탈모가 좀 갈수록 더 악화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일상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된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단백질 섭취를 해서 드신 거지만 기름지고 짠 음식은 사실 건강에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은 건강에 안 좋은데 이 의뢰인의 식단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식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혈액이 전신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몸 곳곳에 전달을 하는데 네. 그런데 이 두피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 영양분 공급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런 표현 어떨까요? 예. 굶고 있는 머리카락. 이 굶은 머리카락은 힘을 잃고 가늘어지거나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진행됐던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요. 이 탈모가 심각할수록 심장의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입니다. 그만큼 이 탈모 관리를 위해서 혈관 관리, 혈액순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탈모 관리를 위해서는 식단까지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오늘 탈모에 대해서 정말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이 탈모에 관련돼서 카더라 하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탈모에 관련된 질문을 통해서 상식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옆에 보시면 네. OX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샴푸를 자주 하면 탈모가 생긴다. OX. 뭐가 답일까요? 무조건 이거죠. 오? 샴푸 뭐요? 너무 많이 쓰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저는 X. 저도 X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좀 닥터가 X하면 나온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자주 해도 돼요? 이 머리카락이 자주 빠지는 것 같아서 머리를 자주 안 감는다. 그러면 이 두피의 피지가 축적되면서 모공을 막고 이 두피 건강이 악화되면서 탈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자를 자주 쓰면 탈모가 생긴다. 이것도. 저도 O. 이거 머리 좀 머리숱이 적어진다고 늘 모자 쓰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거 오히려 안 좋다고 들었어요. 저는 통풍이 안 되니까. 제 머리 사이즈에 맞는 모자가 없어서 안 그래서 안 썼더니 되는구나.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O. 좋습니다. 저는 X 하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우리 이거 뭐지?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이 모자나 선캡, 헬멧 같은 헤드커버를 자주 사용하는 탈모인과 그렇지 않은 탈모인을 비교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모자 써서 탈모가 생기면 전 세계 경찰 아저씨, 군인 아저씨 등등은 다 민머리예요. 아니고. 야구 선수. 이번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탈모약을 사용하면 성기능이 저하된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주변에 정말 남자분들이 이거 신경 쓰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 성기능이 저하될까 봐 걱정 많이 하세요. 답은 X입니다. X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기능이 저하될까 봐 탈모를 꺼리는 남성분들이 정말 많아요. 젊은 친구들조차도 정말 많습니다. 선입견을 갖는데 탈모 환자에게 1년간 탈모약을 투여했을 때 생기는 그 부작용의 사례가 아무리 많아도 한 3.8% 정도 이내이고요. 진료를 받고 또 상담을 통해서 투약을 중단하면 바로 그러한 이상 증상들이 없어지니까 마음 편안하게 탈모약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법이 예방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대체 탈모가 일어난 후에 이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탈모 관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꾸준히 관리하고 실천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탈모가 시작된 다음에 늦었지만 열심히 관리한 끝에 풍성한 머리카락을 되찾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궁금하시죠? 네. 그럼 대체 어떻게 탈모를 탈출하셨을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주인공 만나러 온 곳 어딥니까? 미용실이에요? 머리하러 오셨을까요? 아니면 머리를 하시는 분일까요? 머리? 우와, 한눈에 와. 저는 가발 쓰는 마네킹인 줄 알았어요. 풍성한 머리숱 덕분이신지 굉장히 밝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세요. 아름다우시다. 이거 이렇게 되면 나이가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네. 네? 뭐야? 50대시라고요? 저보다 누님이에요.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 그런 말을 많이 듣긴 해요. 딸이랑 같이 다니면 이모 같다 그런 말. 어유. 젊어 보이시죠? 따님이 어머니의 미모를 닮았구나. 친구는 아니고 이모 같다 그 정도. 전혀 이 미국 탈모 걱정을 했으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1차적으로 아이를 낳고 몸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그런지 살도 많이 쪘지만 머리도 많이 빠졌었거든요. 이분도 출산 후 탈모를 겪으셨네요, 그럼? 네, 산후 탈모는 누구나 겪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걱정을 앞서서 진짜 공포였어요. 이러다가 진짜 머리가 다 없어지지 않나. 아무래도 좀 머리가 점점 이렇게 없어진다고 생각이 드니까 일단 많이 우울한 감이 있었죠. 머리카락이 그냥 빠지는 것도 아니고. 굼씩. 지금이 중요하죠. 자, 지금의 두피 건강 상태 어떻습니까? 자, 카메라 들어갑니다. 궁금한데요? 우와, 아마존이야. 지금 박소희님 사진을 보시면은 두피의 탄력도도 지금 매우 좋은 상태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한 모공에 2가닥, 3가닥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모발이 좀 촘촘하게 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이어트나 출산 후 탈모 같은 것도 다 극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표정이 밝으시다니. 야, 어떻게 하셨을까요? 광고네요, 샴푸 광고. 주인공의 일상에서 탈모 탈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연어 스테이크. 연어는 콜라겐도 많고 단백질이 많이 풍부하게 있어서 맛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가볍고. 네. 두부? 두부, 생선, 콩까지 건강한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습관 아주 칭찬합니다. 나봉. 잡곡밥을 즐겨 먹는데요. 오늘은 현미와 검은 콩을 넣었고요. 콩에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다음에 샐러드, 각종 야채를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요가 매트 이제 운동하시는 겁니까? 명상을 하신다고요? 명상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궁금한데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나오면 몸에서 독소가 나온대요. 그런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안과 밖을 다룰 수 있는 거니까 명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저거 뭡니까? 뭐예요? 이거 처음 보는데? 집에서 뭘 쓰고 계시는 거지? 오, 빨간 빛도 나오고 있어요.
일상에서 수시로 쓰고 있는 저 기기 정체가 뭘까요? 모바일 관리하고 있어요. 아, 저런 게 있어요? 와. 따로 뭐 샵에 가기에는 뭐 부담도 있고 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하는데 청소하면서 편하게 다니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모근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니까 머리에 힘이 생기고 머리에 좀 볼륨감 사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두피가 거의 대나무 같이에요, 대나무. 진짜 대단합니다. 예. 예전에 탈모로 고생하셨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머리카락이 정말 풍성한데요. 아마 여성분들 다들 무척 부러워하고 계실 겁니다. 살은 빼셨고 또 머리카락도 얻으셨잖아요. 저도 너무 부러운데요. 사실 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몸속에 영양분이 부족해지면서 박소희 씨처럼 탈모를 겪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탈모 관리를 위해서는 비만 관리도 꼭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비만이는 살찐 것도 서러운데 탈모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이 지방이나 이 콜레스테롤 같이 이 체지방, 내장 지방과 관련된 영양소 섭취가 실제로 이 모발과 두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일수록 이 모발의 밀도, 굵기 등 모발과 두피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만. 자, 그래서일까요? 지금 박소희 씨의 식단을 확인해 보면요. 콩, 두부, 생선 뭐 이런 식품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식단 자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요. 게다가 소희 씨가 드신 식품에는 단백질이 풍부했잖아요. 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모발이 가늘어지고 심하면 탈모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희 씨 식단은 탈모와 몸매를 모두 관리하는 데 도와주는 탁월한 식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소희 씨는 식단 관리뿐만 아니라 종종 명상도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명상이 탈모 관리에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나요? 자, 그럼 박소희 씨가 왜 명상을 했을까요? 바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였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요. 이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두피로 제공되는 영양분을 전달해주는 도로가 좁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양분을 필요한 만큼 받기가 힘들까요? 굶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발에 영양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탈모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풍성한 머리카락을 갖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또한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박소희 씨의 행동들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특이했던 게 탈모 관리를 한다면서 그 헬멧을 쓰고 맞아, 깜짝 놀랐어요. 네, 무언가를 쓰고 이렇게 막 청소도 하시고 하던데 헬멧을 쓰는 게 탈모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헬멧 자체가 아니고 헬멧에서 스며 나오는 빨간빛, 그 빨간빛이 탈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 봤어요. 빨간빛 보셨죠? 뭐가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빛을 그냥 두피에 쐬는 것뿐인데 그게 탈모 관리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소희 씨가 착용했던 헬멧에서 나온 그 빨간빛이 단순한 빨간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부과에서 시술받거나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에 그 부위에 빨간빛 쬐신 적 있으시죠? 뭐 따뜻하니 기분도 좋고 그랬는데 그게 이유가 있는 거군요. 네, 기분 좋으라고 쐬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빨간빛은 저출력 레이저입니다. 이 상처 부위에 저출력 레이저를 쏴서 세포 기능을 변화시키는 치료의 유형인데요. 통증과 염증 완화, 상처 치유는 물론이고요. 주름 개선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박소희 씨는 상처 치유가 아니라 좀 탈모 관리를 위해서 저출력 레이저를 사용했다는 얘기거든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겁니까? 다행히 저출력 레이저가 탈모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면도한 생쥐의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출력 레이저를 조사하였는데요. 그 부작용으로 털이 자라는 것을 보고 탈모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설이 생긴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레이저를 쐈는데 탈모 관리에 도움을 주고 상처 치료가 된다고요? 네, 우리 두피 안에는 머리카락을 만드는 털주머니, 모낭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낭에도 세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출력 레이저를 사용하면 모낭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모낭 재생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화분 속의 흙을 두피, 팔은 모발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한쪽에만 열심히 저출력 레이저로 관리를 해줍니다. 이때 저출력 레이저로 관리를 받지 못한 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보십시오. 머리카락 너무 쉽게 빠져요. 네. 마음 아프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저출력 레이저로 관리한 모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죠? 잡아당겨도 버티고 있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렇게 두피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면 모발을 튼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고민이 있는데요. 왜요? 제가 힘을 많이 안 주고 그냥 머리기를 살짝 쓸기만 해도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것도 두피의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수명이 다 돼서 빠질 때가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감을 때 쉽게 빠지는 머리카락이나 자다 일어났더니 머리카락이 베개 떨어져 있는 걸 보신 적 당연히 있으시죠? 너무 많죠. 저도 이제 세면대에서 가끔 머리 감을 때가 있는데 네. 그 세면대가 이제 하얘니까 모발이 더 잘 보여요. 맞습니다. 그건 이제 휴지기를 맞은 머리카락이라 그런 것인데요. 모발은 성장과 죽음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는 성장기, 모낭이 줄어들고 모발의 성장이 멈추는 퇴화기, 모발이 완전히 탈락해서 빠지는 휴지기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진짜 안심이 되네요. 그러니까 빠진 만큼 그럼 다시 또 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란 얘기예요. 네, 근데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참고로 생성부터 죽음까지 모발의 주기는 10회에서 15회 정도를 반복하는데 이 주기가 일찍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탈모가 빠르게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휴지기를 뭐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 방법이 있는 건가요? 다행히 이제 저출력 레이저가 모발이 빠진 휴지기의 모낭을 성장기로 좀 더 빠르게 유도할 뿐만 아니라 퇴화기를 늦추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낭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베타카테인을 발현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저 두피에 이제 빛을 쏘여준 것뿐인데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니까 야 이건 신기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저출력 레이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파장이 길어야 두피 깊은 곳에 모낭까지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655 나노미터의 파장이 모발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도와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주간 저출력 레이저를 이틀에 한 번 25분간 사용했더니 모발의 수는 44.18% 증가했고요. 모발의 굵기는 7.50 마이크로미터 증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모발의 밀도는 1제곱센티미터당 41.9개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피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박소희 씨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출력 레이저로 탈모 관리를 꾸준히 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탈모 관리한다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저출력 레이저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문을 한 번쯤은 품어볼 만해요. 맞아요. 예. 요즘에는 그 머리 심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게 더 간편하고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다양한 탈모 관리 방법들이 있죠. 네. 이 모발 이식 수술하면 부족한 부분을 채웠으니까 풍성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머리 심을 때 많이 아픈가요? 아프겠죠. 네, 아프기도 하죠. 네. 그것보다도 두피에 흉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모발 이식 수술은 어디까지는 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본적인 탈모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을 해도 탈모는 계속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안 해봤네. 그렇다면 탈모 치료제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먹는 것도 있잖아요. 일부 남성용 탈모 치료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성욕 감소 등의 일부 불편함을 줄 수 있고요. 근데 전체적인 성기능 감소는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단점이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많죠? 얼굴에도 머리카락이 난 건가요? 맞습니다. 사진 속의 소녀는 4살인데요. 원형 탈모증 치료를 받기 위해 탈모 치료제를 처방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부작용으로 머리, 두피 외에 전체 신체에도 솜털들이 자라는 증상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럼 사진 속 소녀처럼 부작용으로 원하지 않는 부위까지도 털이 자랄 수가 있다는 거네요. 자, 지금 여러 가지 탈모 관리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각 방법마다 나름대로 부작용은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출력 레이저는 과연 부작용이 없을까? 이걸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행히 저출력 레이저는 대부분의 탈모 치료법과는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탈모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기기별로 권장 사용 시간을 꼭 엄수하셔야 하고요.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인증받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주로 모발이 사다 보니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뭘까요? 모발 이식 후에 예. 저출력 레이저를 병행하면 이식모가 빠르게 생장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탈모 치료와 저출력 레이저를 병행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출력 레이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뢰인 생각이 납니다. 그쵸. 의뢰인은 남들보다 빠르게 찾아온 탈모로 고통받고 있기도 하고 또 탈모를 개선한답시고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순정시대에서 고경이 의뢰인에게 탈모 관리를 위한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좀 잘못된 습관이나 방법도 바로 잡으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4주간 솔루션을 진행한 끝에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우리 경희 씨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저 자리에 원래 삼겹살이 있었죠? 네. 바쁘셨구나. 하실 줄 아는 분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잡곡밥으로 바뀌었습니다. 건강한 반찬으로 바뀌었어요. 염분도 많이 줄이시고 단백질도 늘리시고. 샴푸 7번 펌프 하셨는데 하나, 둘. 그렇지. 저 정도만 해도 거품 충분히 나거든요. 맞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드라이기. 너무 뜨거운 바람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쓰고 있다. 아, 족욕하면 릴렉스 되잖아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족욕을 하면서 이것도 쓰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궁금해요. 얼마나 좋아지셨을지. 오. 염증도 좋아지고. 네, 두피염이 거의 많이 사라졌네요. 시작이 반입니다. 어머, 지금 낮에 외출하시는 거예요? 우와. 우와. 햇빛도 쬐야 기분도 좋아지거든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집에만 있는 것과 저렇게 다니시는 건 얼마나 차이가 크겠습니까? 그렇죠.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스트레스도 덜 받고 바람도 느끼고 햇살도 되게 느끼고 그래서 더욱 더 좋아요. 장도 이제 직접 보시는 거고요. 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뭉클합니다. 고경이 의뢰인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일단 탈모를 더욱 악화하는 습관을 버리고 건강한 두피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사람과 마주치는 것도 꺼려하시고 밤에 주로 활동하셨는데 솔루션 이후에는 낮에 당당하게 외출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놀랍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탈모로 인해서 떨어진 자존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시작이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탈모는 짧은 시간에 개선되기 매우 어렵거든요. 지금처럼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관리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 꾸준히 관리해 주십시오. 네,
있을 때 지켜야 할 것, 사랑도 그렇고 머리카락도 그렇고 건강이 그렇습니다. 자, 저희 춘정시대가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순수한 열정과 낭만을 그대에게. 자가 탈모 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뒷머리보다 앞머리나 정수리의 모발이 가늘어졌다. 두 번째, 예전보다 머리카락이 기름지고 빗질이 부드러운 것 같다. 세 번째, 앞머리 헤어라인이 점점 넓어지고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자,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일단 탈모를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